자, 이번엔 코로나19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4주 만에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 수도 크게 줄어들면서 이제 의료 체계의 부담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감소세로 전환이 된 건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먼저 윤수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신촌의 한 대학병원. 2주 전까지만 해도 포화 상태였던 코로나19 병실에 최근 들어 자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37명 정원에서 29분 지금 입원 중이신 걸로 30명 이하로 좀 줄어들면서 약간 병상에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 여전히 위험 수준이지만 지난주보다 6%포인트 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하루 이상 입원을 기다리던 환자 수는 하루 만에 100명 가까이 줄어들어 9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1,700명대까지 치솟던 수도권의 입원 대기자 수가 52일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온 겁니다. 병상 확충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자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865명으로 4주 만에 3,000명대를 기록했고 전국의 재택치료 대상자 역시 2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주간 일평균 환자 수도 9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계속 유행이 확산되던 상황에서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지난주에 비해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한파로 인해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현재의 유행 규모를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1월 3일부터 방역 패스의 6개월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됩니다.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데 정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560여만 명 중 90% 이상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 방역 패스를 계획대로 도입하겠다면서도 학부모 등의 반발을 고려해 적용 시기 등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이제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치료제는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닷새가 지나기 전에 먹어야지만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진단을 받고 약을 배송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효과를 보려면 증상 발현 후 빠른 투약이 관건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5일 이내 투여했을 때 입원과 사망 비율이 88%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루 확진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진단과 고위험군 선별, 그리고 약 배송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택치료 쪽으로 우선 이제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만 해서는 배송이 너무 늦어져요. 역학조사 끝나고 환자 배정되고 또 뭐 통보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처방할 때도 전국의 내과와 이비인후과에서 환자들이 한두 시간 넘게 대기하면서 외래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의 외래 진료가 제한된 지금 상황에선 진단에서 처방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먹는 치료제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환자도 외래에서 진료 가능하게 외래 진료 구조도 좀 변경해야 되고 보호구나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래에서도 환자 볼 수 있고 검체 채취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제 그 처방이 정상화되거든요. 이에 대해 정부는 먹는 치료제가 들어오는 다음 달 중순 전까지 처방 기준과 의료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방들이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고 약 배송 등의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함께 빨리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중증의 간 신장 환자에게는 먹는 치료제를 권장하지 않으며 부정맥, 고지혈증, 통풍, 협심증 환자의 경우에도 의사와 상의한 뒤 투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를 투약할 수 없는 환자들에겐 항체 치료제 등 대체 치료제를 처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미크론에 걸리면 증상이 가볍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준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확진자 9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영국에선 지난 24일 12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지만 사망자는 137명에 그쳤습니다. 확진자 4만 명에 585명이 숨졌던 1년 전 같은 날과 비교하면 치명률이 급감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입원할 확률이 델타보다 최대 70% 낮다는 영국 보건청의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We have had news in recent days that it's milder, but whilst we should all absolutely remain cautious, we don't think there's any need for any further measures until the new year. 빠른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은 이미 미국과 영국 등 각국에서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2달 뒤에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델타가 그랬듯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미크론은 중증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코로나19도 결국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이 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영국만 해도 재감염자들이 오미크론 감염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전 감염으로 얻은 항체가 중증화율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의 비율이 인구 전체의 2 내지 3%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증화 감소 효과가 완전히 나타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 거고요. 또 고령층, 고위험군에 대한 오미크론의 위험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고위험 그룹이 확진자 숫자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증도나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들 거라는 예단을 내리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기간이 기존 변이와 차이가 없는 만큼 오미크론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의 격리 기간을 2주에서 열흘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코로나19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정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수익은 코로나 이전보다 43% 줄었고 그 여파로 87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먼저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타격이 컸던 업종은 예술, 스포츠, 여가였습니다. 이익이 무려 85% 줄었습니다. 학원 같은 교육 서비스 업종이 마이너스 66%, 숙박과 음식점은 마이너스 57%, 도소매업은 마이너스 49%였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수익 감소율이 2자릿수를 기록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3%를 기록했습니다. 월세 120이요. 날짜 미룬 적도 있어요. 지금. 못 내고 그냥 주인한테 사정 얘기하고 그러고서. 직원 고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 종사자가 각각 16% 줄었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업종은 마이너스 20%, 제조업도 마이너스 5%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3%, 87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3명인데 다 내보내고 지금 시간 3시간씩 이렇게.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혼자 하고. 매출이 뻔히 보이니까는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다른 일자리를 또 찾아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같이 고생하고 힘들게 일했던 친구들인데. 사업체 수는 오히려 4.7% 늘었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신 창업을 선택한 20, 30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빚은 294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뭐가 어렵냐는 질문에 경쟁 심화와 상권 쇠퇴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원재료비, 방역관리, 임차료가 뒤를 이었고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답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이 통계는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올해 피해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히 힘들어진 업종 중 하나가 여행업입니다. 그런데 영업 제한 같은 정부의 행정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 보상을 받지도 못합니다. 대체 그들은 어떻게 버텨내고 있을까요? 윤상문 기자가 어느 작은 여행사 대표의 생존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여행사 대리점 사무실. 손님이 끊긴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직원 2명은 코로나가 터진 직후인 작년 4월과 5월
모두 그만뒀습니다. 사장 혼자 사무실을 지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 닫고 안 나온 적도 많아요. 나와봤자 전화 한 통 안 오니까.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임대 계약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 2층 작은 사무실의 임차료와 관리비가 매달 160만 원. 계약할 때만 해도 코로나가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좀 깎아달라고 얘기도 해봤어요. 못 내기도 하고 계속 적자예요. 보증금에서 다 내니까 몇 번 얘기해도 안 깎아주더라고요. 그렇다고 내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싼 값에 국내 골프 여행이나 기차 여행 같은 상품을 팔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매출액은 1,000만 원. 실제 그게 1,000만 원의 매출이 마진이 얼마겠어요. 골프도 가령 4명 이렇게 2팀 끊잖아요. 그러면은 액수는 많지만 실제로 1인당 남는 게 2, 3만 원 막 이렇잖아요. 그러다 마지막 희망이 생겼습니다.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입국자 격리가 면제되기 시작하면서 해외여행 예약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 만에 꿈이 날아갔습니다. 일상 회복이 중단되면서 예약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얼떨결에 어쩔 수 없으니까 참아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진짜 기운이 좀 빠져요. 다시 이제 여행이 시작되나 하고 좀 이번에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하지만 여행업은 정부의 손실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같은 직접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매출이 제로가 됐어요. 예약 들어온 것도 다 캔슬됐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고 말장난인 거죠. 용어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아닌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정부에서 그런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여행을 못 가고 안 가는 거잖아요. 2년 사이 빚은 7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저희를 시스템화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만큼만 신경을 써주면 이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업이 사람이 적어 그러나 우리말로 표가 안 돼서 그러나 그 얘기 저희끼리 많이 해요.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